이 정도 어때? 이 정도 딱 좋아? 그럼 차분히 가볼까?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해볼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할 내용은 음, 얼굴 왜 이렇게 밝아 보이냐 근데 인정? 소리 어때? 소리 커? 괜찮아 하긴.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밤길의 추격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고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가명을 쓸게요. 가명을 쓸 거고 가명으로 이제 수진 씨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작성자 수진 씨는 주말 시골 친정에 들렀다가 밤 11시가 다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고 어두컴컴한 왕복 2차선 시골 국도였죠. 도로엔 지나다니는 차도 거의 없고 빗방울까지 조금씩 떨어지는 산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커다란 대형 트럭 한 대가 수진 씨 차 뒤로 바짝 붙더니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하이빔을 키며 위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진 씨가 아니 내가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수진 씨는 기분이 나빴지만 상대는 덩치가 커다란 트럭이라 무서워서 옆으로 길을 비켜주려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뒤따라오던 트럭은 수진 씨 차를 추월해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수진 씨 차 바로 뒤에 딱 붙어서 수진 씨가 속도를 줄이면 같이 줄이고 속도를 내면 같이 내면서 지속적으로 하이빔을 번쩍번쩍 켜대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코너를 돌 때마다 클락션을 빵빵 하고 요란하게 울려대기까지 했습니다. 뭐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어? 수진 씨는 손이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차를 받으려고 하나? 내려서 해코지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렸죠. 결국 수진 씨는 무서워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트럭은 뒤에서 하이빔을 계속 쏘며 마치 먹잇감을 쫓듯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20분을 공포 속에서 질주한 수진 씨는 저 멀리 대로변에 있는 24시 대형 주유소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야 살 수 있다 생각한 수진 씨는
주유소 마당으로 급하게 차를 틀어 들어가며 차를 세웠습니다. 이때 뒤따라오던 트럭도 주유소 입구에 쾅 소리내며 차를 세웠죠. 수진 씨는 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 잠그고 핸들을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트럭에서 내린 거구의 기사 아저씨가 커다란 몽둥이 하나를 들고 씩씩거리며 수진 씨 차 뒤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수진 씨 운전석 창문이 아니라 수진 씨 차의 뒷좌석으로 뛰어가더니 뒷좌석 문을 강제로 낚아채듯 덜컥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뒷좌석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새끼 봐라! 당장 안 내려? 알고 보니 수진 씨가 시골집에서 출발하기 전 어떤 낯선 남자가 수진 씨 차 뒷좌석 밑바닥 공간에 몰래 숨어 타 있던 것입니다. 따라오던 트럭 기사님은 가로등 불빛이 아주 가끔 비칠 때마다 수진 씨 차 뒷좌석에 어떤 남자가 칼 같은 것을 든 채 운전 중인 수진 씨 목 뒤쪽으로 조용히 일어나는 모습을 목격했던 거였습니다. 수진 씨 차 뒷좌석에 어떤 남자가 칼 같은 것을 든 채로 계속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자 트럭 기사님은 남자가 수진 씨를 공격하려는 순간마다 남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수진 씨에게 위협을 알리기 위해 20분 동안 목숨을 걸고 하이빔을 쏘고 클락션을 울리며 뒤를 바짝 쫓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트럭 기사님과 주유소 직원들이 합세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남자를 제압했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 남자는 인근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이었던 수배범이었고 야산을 통해 내려왔다가 수진 씨 차 뒷좌석 문이 잠기지 않은 걸 보고 몰래 타서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수진 씨는 만약 트럭 기사님이 하이빔을 쏴주지 않고 뒤에 따라오지 않았다면 그날 밤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며 눈물을 흘리며 트럭 기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현실 공포를 첫 이야기로 골랐는데 만약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위협을 하며 저렇게 온다고 하면 솔직히 저도 운전하는 운전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가 좀 나기도 하고 뭐지? 하면서 차를 바로 세웠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주유소까지 가서 세웠던 게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내 주변에서는 없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옛날에 이런 비슷한 실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조금 공감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 이 이야기. 커튼이 흔들림.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커튼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웬만하면 좀 이게 스토리를 조금 정해서 1번, 2번, 3번을 정했는데 일단은 뭐라 해야 되지? 그 별이 밖에 있어. 그래서 이제 조금 나름의 좀 스토리텔링을 정해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정했다. 그래서 1번은 살짝 내가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여기저기서 좀 많이 찾았는데 생각보다 남성분들의 이야기보다는 여성분들의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 그 실화 이런 얘기나
현실 공포에 관한 이야기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몇 가지 추려본 것 중에 이제 이 이야기로 정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내용은? 괜찮았나요? 나름 소름이 좀 돋긴 했나요, 혹시? 예능에서 귀신 이야기 나오. 맞아. 보통 저러면 이제 다른 데서의 공포 이야기면 뭐 귀신에 관한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는 현실 공포도라고. 그래서 오히려 채택을 했어. 귀신 이야기는 너무 이제 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채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남양 특집이다 보니까 불을 아예 끄고 있으면 더 공게임 아니었을까. 저 이거 게임이 아니고 라디오기 때문에 그래도 내 얼굴이 좀 보여야 되잖아. 그래도 내 얼굴이 좀 보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살짝 무빙둥이님 어서 오세요. 각도를 살짝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아니, 저 아직 이야기 시작 안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부터는 이제 현실 공포가 아니라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부터는 조금 진짜 귀신이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져왔거든요. 너무 현실 공포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냥 저냥 계속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 이야기는 좀 범죄에 관한 이야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식의 내용들이 될까봐 일단은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무서운 이야기로, 귀신 이야기로 찾아왔으니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물밑에서 나를 부르던 얼굴입니다. 자, 여러분, 여름철 물놀이 계곡 가시면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물이 지나치게 맑고 검푸른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해지고 나면 물가 근처에 기웃거리지도 마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 여름, 이제 대학 동아리 친구들 6명이서 지리산 깊은 계곡으로 피서를 갔다가 진짜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이제 실제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이 작성하신 분 내용을 이제 이분 주인공 이름을 민우 씨라고 칭할게요. 자, 민우 씨는 이제 여름 방학을 맞아 대학 동아리 친구들 6명과 함께 이제 큰맘 먹고 지리산 근처의 아주 깊은 계곡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유명한 계곡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일부러 맨박집 할아버지한테 부탁 해가지고 사람들 손때 안 탄 진짜 깊고 깨끗한 포인트를 이제 물어보고 찾아갔죠. 민박집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도를 짚어주면서 안내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당구를 몇 번이나 거듭하시더랍니다. 거기가 물이 깊고 진짜 시원하긴 한데
오후 5시 넘어서 해가 산봉우리 뒤로 넘어갈 기미가 보이면 미련 없이 짐 싸서 나와라. 아이들은 이제 그 친구들은 네 저희 수영 잘해요 걱정 마세요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계곡을 향했습니다. 진짜 찾아가 보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고 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계곡 한가운데는 수심이 한 13m 정도 돼 보이는 짙은 녹색의 커다란 소가 뭐냐면 이제 웅덩이 계곡에 이제 우리 깊은 빵디님 곳들을 어서 말하죠. 오세요. 소가 있었죠. 낮 동안은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다이빙도 하고 고기도 우리 빵디님 잡고 어서 오세요. 수박도 꽤 먹으면서 시간이 흘러 오후 5시가 조금 넘어가자 산속이라 그런지 순식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때문에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계곡 주변이 어둑어둑해진 거죠. 친구들은 이제 짐 싸서 올라가서 고기나 구워 먹자 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 중에 동아리 부회장이었던 이제 상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상철이라는 친구가 수경을 써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야, 이 밑에 아까 튜브 타다가 떨군 스마트폰인가?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데 나 이것만 건져가지고 갈게. 근데 친구들은 야 위험하니까 내일 날 밝을 때 찾아 하고 말렸는데 상철이 수영에 자신감이 워낙 있던 친구라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미 퐁당 물속으로 숨을 참고 들어가 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간 상철이가 10초, 20초, 30초 지나도 올라오질 않는 겁니다. 수심이 깊긴 해도 3m 정도라 숨을 참고 들어갔다가 나와도 될 시간인데 물 밑에서 아무런 움직임 없이 멈춰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 둘리 대표님 어서 오세요. 가장 수영을 잘하는 이제 작성자 이 민우 씨가 이상함을 느끼고 이제 수경을 착용하고 물속에 얼굴을 딱 넣었습니다. 이제 물속을 보려고요. 민우 씨가 물속으로 얼굴을 넣고 맑은 물밑을 비춰본 순간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상철이는 물밑 바닥에 발을 붙이고 서서 상체를 앞으로 90도 가량 숙인 채 바닥의 검은 바위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요. 민우 씨가 놀라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상철이 이상해. 물속에서 안 나와. 친구 두 물빠님 어서 명이 오세요. 깜짝 놀라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철이의 양팔을 붙잡고 물 밖으로 강제로 끌어올렸죠. 물 밖으로 끌려 나온 상철이의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과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눈은 위로 뒤집혀 흰자위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면서 입으로 계속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밑에서 이리로 들어오라고. 밑에서 손짓하잖아. 밑에서 들어오라고. 더 소름 돋는 건 상철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던 다른 친구 한 명도 갑자기 멍한 눈으로 계곡 한가운데를 쳐다보더니 자기 발로 걸어서 다시 그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집단으로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요. 민우 씨와 정신이 멀쩡한 친구들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두 친구를 잡고 계곡 바위에 뺨을 때려가며 겨우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짐도 다 버려둔 채 젖은 몸으로 민박집까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끌고 달렸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해서 헐떡이는 아이들을 보고 이제 할아버지가 혀를 찌릿 하시며 이제 소금 한 바가지를 가져오고 막걸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아이들 머리 위로 소금을 뿌리고 막걸리를 마당에 뿌리시면서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하셨죠. 내가 해 지기 전에 나오라고 했지. 거기가 괜히 사람 손 안 탄 줄 아냐?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 그 계곡 밑바닥에는 수십 년 전 여름에 물놀이를 왔다가 가라앉아 시신조차 찾지 못한 여고생의 유골이 물밑 바위에 걸려있다는 소문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물속에 숨을 참고 들어간 상철이가 본 것은 반짝이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상철이가 수경을 쓰고 바닥을 봤을 때 물밑 바위에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칼과 그 사이로 여자의 얼굴이 상철이를 향해 미소 지으며 너도 이리 들어와 하고 입 모양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상철이는 그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주문에 걸린 것처럼 바닥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상철이와 물에 들어가려 했던 그 친구는 한동안 심한 거열에 시달리며 환청을 들었고 한동안 물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번 여름 아주 맑고 차가운 계곡물 속에 들어가실 일이 있으신가요? 만약 물속에서 투명한 물밑을 들여다보는데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거리거나 이상한 형체가 보인다면 절대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이야기, 물밑에서 나를 부르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형으로 보여?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계곡 이야기를 가져오게 된 거는 아무래도 여름이면 이제 휴가철이고 다들 물놀이 가시기도 할 거고, 역시 근데 여름에든 언제든 이제 계곡, 바다, 이제 물에 있는 물귀신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여름 시즌 맞이로 이제 물귀신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근데 나는 이제 나도 이제 귀신을 본 적도 있고 뭐 가위도 진짜 많이 늘려보기도 했고 뭐 그런 사람이지만 그 아직 물귀신이나 이런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아직 한 번도 진짜 리얼로 귀신을 본 적이 있어서 진짜 이게 잠에서 본 가위의 귀신이 아니라 진짜 맨정신에 깨서 귀신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다행히 나는 그런 걸 이제 옛날에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폐가도 안 다니고 흉가도 안 다니고 물놀이 가서도 엄청 조심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난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안 가요, 그런 데를 절대로. 그리고 좀 미신도 잘 믿는 타입이고. 귀신 본 이야기 들려줘. 근데 이 이야기 아마 내가 방송하면서 몇 번 얘기했던 적 있을 거야. 무서운 얘기였던지 하다가든지 아니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뭐지? 우리가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잠깐 얘기했을 때 한 번씩 얘기를 했던 적은 있어. 그래? 그러면 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큰 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살짝 이제 이 그림판이 살짝 필요해. 그림판이 살짝 필요해서, 자, 그럼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때는 바야흐로 제 나이가 한 20살이 됐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내 기억에 20살이 맞고, 그 20살에 이제 원래 한참 내가 중고등학교 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중학교 때부터 무서운 이야기 찾아보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금 도파민에 빠진 건지 그런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항상 무서운 이야기 보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 기억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내가 고등학교 때 살았던 집이 진짜 터가 안 좋았던 것 같아. 공포 썰 푸는 방이 아니고 오늘 이제 공포 라디오 특집으로 이제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현실 지금 귀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지금 귀신 본 이야기 해달라고 해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진짜 엄청 많기는 해. 그러니까 길게 본 막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데 내가 짜잘짜잘하게 귀신을 본 거라든지 아니면 가위라든지 이런 거 엄청 많이 느꼈었는데 어찌됐든 내가 정확하게 귀신을 본 게 딱 20살 때였거든. 이건 진짜 너무 정확히 선명하게 봤고 처음은 아니구나. 마, 마지막도 아니네. 그냥 내 머릿속에 제일 무서웠던 건데 이제 내가 20살 때 대학교도 안 가고 이제 막 알바를 하면서 어 이제 막 흥청망청 놀면서 이제 막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그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루 일과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오후 6시에 알바를 갔다가 오후 1시쯤 알바가 끝나. 그럼 알바가 끝나면 이제 친구들이랑 술을 막 먹어. 1시에 끝나니까 막 3시, 4시까지 술을 먹고 집에 4시쯤 들어와서 이제 자고 막 오후 2시, 3시쯤 일어나. 그래서 막 씻고 밥 먹고 또 6시 알바 가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좀 반항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반항기라고 하긴 나이가 됐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던 중 이제 그 집이 유독 터도 안 좋았긴 했어. 근데 이제 내가 원래 보통 안 그러는데 왜 안 그러냐면 내가 공포 영상을 잘 안 봐. 공포 영화도 혼자는 잘 안 봐. 그것도 집에서. 근데 그날 간단하게 술을 먹은 거야. 일이 알바가 일찍 끝나서 12시쯤인가 끝나가지고 친구들이랑 얘기했는데 다들 다음날 스케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 잔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이제 한 잔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먹고 집에 1시 반쯤 들어왔나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때 집에 엄마 아빠 이제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었는데 예상외로 다 안 자고 있더라고. 보통 그 시간이면 다 자는데 평일이었어. 다음날 다 출근하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다가 딱 들어갔는데 웬일로 일찍 왔냐는 표정으로 이제 나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씻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거실에 딱 앉았어. 거실에 앉았는데 이제 다들 동생들 자러 들어가고 엄마 아빠 이제 자러 들어가고 해서 거실에서 TV나 좀 보다 자야겠다. 오늘 좀 일찍 들어왔으니까 하고선 이제 TV 딱 켜서 영화 채널을 막 돌려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화이트 죽음의 멜로디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화이트 죽음의 멜로디라는 영화가 하고 있었어 그때 당시. 그래갖고 뭐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모르게 저걸 보고 싶더라고 그 영화를 혼자. 그래서 난 원래 보통 잘 안 보는데 이상하네 하고서는 이제 근데 보고 싶으니까 혼자 이제 괜히 방에 들어가서 이불 끌고 나와서 이불로 이렇게 끌어안고 소파에 앉아서 혼자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다 봤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등장하는 귀신이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이제 머리도 새하얘. 그러니까 온 몸이 다 하얘. 그런 귀신이 나왔었거든. 그래가지고 와 이거 좀 무섭다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잠에 든 거지. 거실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고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오후 2시 3시쯤 눈을 뜬다고 했잖아. 그럼 오후 2시쯤 눈을 이제 보통 거실에 누워 있다가 불 이제 보통 이렇게 앞에 리모컨이 이렇게 있으니까 핸드폰이랑 리모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 이제 뜨면은 TV 켜고 뭐 핸드폰 보다가 이제 일어나서 씻는 거야.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딱 눈을 이렇게 뜨고 핸드폰을 봐서 시계를 봤는데 12시인가 1시밖에 안 된 거야. 그래갖고 아 뭐야 나 왜 이렇게 일찍 깼어? 이러고 있다가 아 다시 잘까? 뭐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 담배를 한 대 피고 왔어 할까?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우리 집 구조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쪽이 이렇게 베란다야. 이쪽이 이렇게 베란다고 여기가 베란다야. 그리고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방이 있고 이렇게 부엌이 있었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방이 있었어. 그리고 이 방 앞으로 이제 출입문이 있었거든. 그래서 근데 여기 벽에 여기에 TV가 있었어. 여기에 TV가 여기 이렇게 있었고 이제 여기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특이하게 이때 여기에 냉장고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현관이 가려지는 구조였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발을 대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게 소파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여기다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여기에 누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TV 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지. 그럼 TV가 꺼지면 이제 그 TV에 비춰서 내가 보이잖아. 완전 뚜렷하게 보이진 않더라도 살짝 이렇게 투명한 불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여기 이렇게 보고 있었어. 이제 잠에서 막 이렇게 막 비몽사몽 깼으니까 핸드폰 시계 확인하고 뭐 그때는 카톡이 없었으니까 문자 이렇게 몇 개 보고 아 잘까 말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이게 스르륵 스르륵 이게 아 조금 더 잘까 하는 찰나에 비친 TV로 비친 내 모습에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 등받이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롤빠님 어서 이 오세요. 등받이 뒤에 뭐가 있어서 이게 뭐지? 막 이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 이게 뭘까? 저게 뭐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집중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화이트 죽음의 멜로디에 나오는 그거랑 똑같이 생긴 애가 이쪽 베란다를 보는 방향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여기 위에 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쪽 베란다를 보는 방향으로 내 머리 여기 위에 여기 서 있는 거야. 여기 그리고 순간 사고가 정지가 됐어. 그래서 난 내가 꿈인 줄 알았어. 가위인 줄 알았어.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쪽으로 이동을 해. 둥둥 떠서 엄청 천천히 떨어지더니 이게 시야가 이렇게 TV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뭔가 물체가 보였잖아. 그럼 이 물체가 일로 갔어. 그러니까 이쪽 시야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보이겠지. TV 바깥으로. 이렇게 둥둥 떠서 가더니 베란다 쪽으로 나가서 시야에 안 보이자마자 내가 그 자리에 누운 상태로 눈을 확 감았어. 눈을 확 감았는데 이게 사람이 진짜 극한의 공포나 그런 거에 직면하면 몸이 안 움직인다는 그 얘기들 있잖아.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갑자기 이렇게 건너려다가 옆에 빵 하고 차 오는데 갑자기 못 움직이고 막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막 앞구르기 하고 막 이렇게 뒤로 막 백덤블링 하던지 뭘 해서 막 이렇게 피할 것 같잖아. 아니야. 절대 안 돼. 몸이 아예 안 움직이는 거야. 가위가 눌린 게 아닌데도. 그러더니 너무 무서우니까 눈에 막 눈망울이 이렇게 막 눈물이 이렇게 감고 있는데 맺혀 눈에. 그래서 와 나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막 드는데 가위면 몸이 안 움직이니까 내가 설마 가위에 눌렸나 하고서 손을 이렇게 움직였는데 양손이 다 잘 움직여 이렇게 손가락이. 그래서 그 상태로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한참을 있다가 아 이거 안 되는데 갔으니까 없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귀신을 보고 눈을 감았는데 뜨면 막 눈앞에 있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그게 머릿속에 계속 맴드는 거야. 아니, 너무 무섭잖아. 못 뜨겠는 거야 차마 이 눈을. 그래서 한동안 계속 감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눈을 딱 떴어 다시. 눈을 딱 떴는데 이 귀신이 이쪽으로 나갔다 그랬잖아. 근데 이번엔 이쪽 끝에 서 있는 거야. 반대쪽 내 머리 쪽 위에. 아깐 다리 밑에 있었으면 그것도 똑같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 냉장고 쪽 방향을 보면서 와 여기서 진짜 나는 난 죽었다. 난 죽었구나를 생각을 했어. 근데 얘가 또 천천히 냉장고 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서서 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쭉 가서 냉장고 쪽으로 가니까 이제 이쪽 시야 바깥으로 나가니까 또 이제 안 보이는 거지. 그 상태로 다시 눈을 감아서 거짓말 안 치고 이때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거야. 내 눈에서. 진짜 이게 내가 조절이 안 되고 눈물이 이렇게 또르르 흐르면서 근데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걸 봤다는 걸 티내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너무 무섭다는 걸 티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또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거짓말 치고 숨이 너무 막히고 내가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난 진짜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만일 내가 눈을 떠서 눈앞에 무언가 있다고 한들 본 척하지 말자. 놀란 척하지 말고 진짜 이건 티내면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때 이제 여름쯤이어서 반바지에 위에 우통을 다 까고 그러고 자고 있었단 말이야. 차라리 우통이라도 입고 있었으면 그냥 뛰쳐나갔을 건데 근데 또 그거 있지. 왠지 내가 후다다다 막 뛰쳐나가면 뒤에서 따라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피곤해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몇 시지? 혼자서 괜히 있지 무서우니까 몇 시지 이러더니 이렇게 핸드폰 막 이렇게 보면서 씨, 얼마 안 됐네. 담배 한 대 피고 올까 이러고 이제 앞에 있는 거 이제 핸드폰이랑 담배 이제 들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반팔티를 안 입고 나갈 수 없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아무거나 그냥 손에 잡히는 거 티 들고 이렇게 입으면서 이렇게 막 나갔어. 나가가지고 나가서 우리 집이 그때 2층이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1층 내려올 때까지도 티 안 내고 그냥 존나 피곤하네 어제 너무 늦게 잤나 막 계속 혼자 꿍시렁거리면서 가다가 1층 내려가자마자 존나 뛰어서 튀었어. 존나 뛰어서 막 튀어가지고 진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막 뒤도 못 돌아보겠더라고. 진짜 뒤에 따라올까봐. 그러고 진짜 시내 한복판까지 나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담배를 한 3대를 연달아 폈나봐. 계속 연달아 피다가 시계를 봤는데 3시? 오후 3시인가 이래. 그래갖고 그때 이제 여동생이 막내인데 여동생이 이제 오후 4시쯤에 학교가 끝났어. 그래갖고 4시면 집으로 온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건 나 지금 도저히 못 들어가고 이제 여동생한테 이제 문자를 해놨지. 야 학교 끝나면 전화해라 하고선. 그러고 나서 계속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따가 동생한테 이제 전화가 왔지. 그래서 와가지고 왜 이러길래 야 잠깐 너 집 좀 들렸다 나가 이랬어 내가. 왜 또 막 이래. 존나 짜증나지. 자기 이제 놀러 갈라 했는데 그래서 야 진짜 2만 원 줄게 그냥 들어와. 그래서 뭔데 이러길래 그냥 들어가서 나 씻고 나갈 때 같이 나가는데 여동생도 가위를 되게 잘 눌려.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나도 가위를 되게 잘 눌리는 걸 아는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왜 뭔데 무섭게 막 이래. 별거 아니야 그냥 와서 이따가 그냥 같이 나가 막 이러길래 2만 원 준다니까 그랬더니 바로 줄 거야 이러길래 진짜 현금 뽑아 바로 줄게 이랬어. 그래가지고 현금도 미리 뽑아놨어. 그래갖고 씻는데 여기서 내가 씻을 거 아니야. 씻으니까 여동생은 이제 씻으니까 이제 막 샤워하면서 괜히 이제 야 있지? 그러면서 왜? 이러면서 또 막 씻다가 야 거기 있지? 이러길래 있다고 빨리 씻고 나와 가야 되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왔어. 이게 내가 봤던 제일 무서웠던 귀신 이야기야. 내가 진짜 가위도 많이 눌리고 가위 눌려서 그 가위에서도 귀신을 봤지만 내가 봤던 것 중엔 제일 무서웠어. 근데 그러고 더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이것도 소름 끼치는데 내가 그러고 또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러고도 20살에 또 잘 때마다 맨날 그 옛날에는 그 어플 같은 거 다운해 그 귀신 뭐 무서운 게 딱 좋아처럼 옛날에 그 아기 때 팔던 그런 것처럼 이게 다운 받아가지고 볼 수 있는 그 무서운 얘기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로 막 이렇게 뒤져서 무서운 얘기를 맨날 보다가 갑자기 이제 제목을 딱 봤는데 화이트 죽음의 멜로디라고 나온 거야. 그리고 내가 씨발 이거 뭐지? 이러고 나서 그걸 들어가서 봤는데 그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그 글을 쓴 사람이 이제 아는 형이 진짜 그 영안이 트여서 영안이 뭐냐면 귀신을 진짜 계속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영안이라고 한단 말이야. 영안인 사람이 있는데 그 형이 그 형네 집에 놀러 간 거지. 놀러 갔는데 그 형네 집에 갔더니 그 형이 그 화이트 죽음의 멜로디를 보고 있더래. 그래갖고 뭐야 이거 뭐 귀신 영화네? 뭐 이거 왜 보고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형은 어차피 뭐 이런 거 봐도 안 무섭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막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야 이거 골 때리네 이러더래 그 형이. 그래갖고 왜 뭔데? 이러길래 아니
와 이거 아, 말해줄까? 막 이러더래. 그래서 아 뭔데 말해줘 궁금하게 해서 말했는데 그 영화 안에 이제 진짜 귀신이 찍혔대. 그 사람 말로는. 그래서 기감이 좀 있거나 기가 약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쪽에 좀 T인 사람이면 이 영화를 보고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본 거지. 그걸 보고 한 번 더 소름이 끼친 거야. 여기까지가 내가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 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와 지금도 말하면서 몸에 소름이 몇 번이 이렇게 소름이 돋았는지 지금. 아 근데 이거는 소리라도 아 이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진짜 이게 사람이 막닥뜨리잖아. 안 돼 그게. 진짜 그 뭘 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그냥 머리가 아예 하얘져. 그냥 막 생각으로는 막 욕을 하든. 그러니까 난 가위 눌리면 욕을 존나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욕을 해서 막 깨려고 하는 편이거든. 왜냐면 그게 제일 좋더라고. 내가 가위 눌린 거에서 깨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욕하고 막 진짜 막 지랄 발광을 해서 깨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 아 지금은 안 눌려. 최근에 한번 눌린 적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안 눌리고 옛날엔 진짜 심했어. 주 일주일이 있으면 일주일 중에 5일 연속 가위 눌려본 적도 있어. 나는. 그런 정도로 되게 가위 되게 잘 눌리는 사람이긴 했어. 그래서 그때 당시 있었던 제일 무서웠던 썰입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 극한의 공포나 그런 거에 느꼈을 땐 되게 좀 그래 안 움직여. 근데 나는 몸이 약한 거보다 그쪽에 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원래는 이제 그 영매 체질이라고 해서 이제 몸에 이제 귀신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었대.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런 게 너무 싫고 그걸 한번 선택하게 되면 자기 밑으로 때가 계속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죽어도 싫다 그랬대. 근데 보통 뭐 다른 데서 보면 이제 뭐 막 몸도 아프기도 하고 막 이렇고 막 진짜 심하면 되게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는데 몸이 아프기까지는 했었대. 할머니 말로는. 그래갖고 이제 어찌됐던 극실한 크리스찬으로 해서 일단 넘어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외할머니면 이제 우리 엄마 형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엄마 형제들 이제 사람들 중에도 이제 우리 엄마가 유독 좀 예민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좀 그쪽을 이제 여동생이랑 나도 좀 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또 안 그러니까 다행히도 지금은 또 안 그러니까. 그래도 이야기 어땠어요? 괜찮았나? 내가 말해준 그 계곡 이야기가 더 무서웠어요? 아니면 내 그 뭐라 해야 되지? 내 경험담이 더 무서웠어? 뭐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내가 겪은 썰을 되게 길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나는 길게 막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좀 짧게 짧게 이게 단편적으로 있었어가지고 막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아 근데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거 목이 좀 아픈데 물을 좀 떠올게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물 좀 떠오고.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살짝 상상하면서 들으면 좀 무서워. 짧거든요. 아이, 이 정도로 겁 안 먹지. 내가 누군데? 제가 누굽니까? 예? 이 정도로의 그런 쫄콩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일단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내가 봤을 때는 안 지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진짜. 안 지린 게. 난 진짜 안 지린 게 난 진짜 내 간이 진짜 크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란 남자 장하다. 그치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자,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의 이제 제목은 이제 외딴 시골길의 야간 배달이라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내가 찾아보면서 이제 좀 그래도 이거 소름 좀 끼친다 라는 이제 좀 느낌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이번 이야기는 이제 작성자를 이제 진우라는 가명을 쓸게요. 자, 진우 씨는 이제 20대 초반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 야간 배달 대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가 오락가락하던 서늘한 가을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콜이 하나 떴습니다. 도시 외곽, 산자락 밑에 외따로 떨어진 공장지대 부근의 한 가구로 가야 하는 배달이었죠. 거리도 멀고 가로등도 거의 없는 시골길이라 다들 꺼리는 코스였지만 수수료가 세서 진우씨가 선뜻 그 콜을 잡았습니다. 산길로 들어서자 가로등은 100m에 하나꼴로 드문드문 있었고 주변은 그야말로 칠흑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이제 빗방울이 오토바이 헬멧 차량에 토독토독하고 떨어지고 있는 스산한 밤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오토바이 엔진 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탁탁 탁탁탁탁탁 탁탁. 마치 누군가 그 맨발이나 딱딱한 신발로 콘크리트 바닥을 미친듯이 박차며 뛰어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 한밤중에 누가 산길에서 런닝을 하나? 진우씨는 이상한 마음에 이제 사이드미러를 슬쩍 비춰보았습니다. 오토바이 헤드라이트에 붉은 후미등 불빛에 스쳐 지나가는 어둠 속 오토바이 뒤쪽 10여 미터 뒤에서 어떤 검은 형체 하나가 미친듯이 쫓아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진우씨는 순간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토바이 속도가 시속 60km 이상이었는데 그 형체는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자동차 같은 속도로 오토바이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놀란 진우씨가 스로틀을 더 감아 속도를 80, 90까지 올렸습니다. 오토바이 바퀴가 비에 젖은路面을 치고 나가며 속도가 미친듯이 붙었죠. 이제 떼어냈겠지 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왼쪽 사이드 미러를 다시 본 순간 진우씨는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형체는 먼 뒤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토바이 바로 옆.
진우 씨의 왼쪽 다리 바로 옆까지 다가와 차선 하나를 두고 같이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뛰는 게 아니라 온몸이 기괴하게 꺾인 채 네 발로 개처럼 바닥을 짚으며 시속 90km의 속도로 오토바이 옆을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산발이 된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뻥 뚫린 기괴한 얼굴을 진우 씨 쪽으로 꺾은 채 입을 기미까지 찢으며 킥 하는 소리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 멀리 환한 24시 대형 주유소와 대로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로변 진입로에 다다르자 진우 씨 옆을 바짝 따라오던 그 기괴한 소리와 형체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산길 풀숲 속으로 날아가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유소에 오토바이를 세운 진우 씨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오토바이를 살폈을 때 진우 씨는 다시 한번 피가 마르는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진우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 왼쪽 뒷바퀴 핸더와 시트 측면에 흙이 범벅된 손톱 자국 수십 개가 긁힌 채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무언가는 단순히 따라온 게 아니라 달리는 오토바이를 뒤에서 잡아채려고 손을 뻗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밤늦게 가로등 없는 어두운 시골길이나 산길을 운전해 가실 때 혹시 주변에 탁탁탁 하고 소리가 들려와도 절대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를 자세히 보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뭐지? 소름이 좀 너무 끼쳤어. 안 그런가? 난 좀 많이 소름 끼쳤어, 이 노래. 뭔가 좀 상상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내가 이런 류의 얘기를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막 머릿속에 되게 잘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 맞아. 뭔가 흉가나 아니면 뭐 그런 내용들은 되게 좀 상상이 잘 안 되거든. 근데 이제 내가 나도 이제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고 배달을 해본 적이 있고 막 운전도 하고 이래서 그런지 오히려 이제 이런 류가 오히려 나한테는 더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 상상이 더 잘 되고 좀 더 소름 끼치고